조금 화면이 위로 올라간 느낌? 그죠? 약간 지금 저 카메라 세팅하고 있는 쪽에 그 탁자를 빼서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려놨더니 약간 차이가 지네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 지금 보니까 엊그제부터 흉기 소지죄가 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흉기 소지죄라고 하는 것은 서현역, 강남 신림역, 조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관련된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포를 야기하는 이런 범죄를 처벌할 법규가 없었던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제정이 됐고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됐습니다. 지난 8일 날 첫 번째로 오후 5시 좀 지나서 중국인 58세 된 애가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어갔고 검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성이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흉기를 꺼냈다라고 해서 자꾸 보니까 CCTV를 통해서 흉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범행했던 놈이 있죠. 이런 경우도 지가 일본도를 가지고 다녀도 실제로는 그걸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생기면서 흉기를 가지고 낫을 들고 다닌다는,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뭐 시골에서 어떤 뭐 농사용으로 낫을 들고, 이건 사실은 그건 어떤 맥락상 용인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신림역이나 서현역 같은 데서 낫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처럼 이런 형법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추진이 됐고 이달 엊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런 얘기를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도 모르게 낚싯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손에 든지 몰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맥락을 보면 충분히 그 유죄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다른 사람이 내가 흉기를 소지하고 그런 걸 겁먹고 피하는 것, 이런 걸 보려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컴프레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일종의 망상 같은 것이 있어서 흉기를 소지고 다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태만을 가지고 적발을 하되 처벌은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동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동기와 행태가 같이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 동기를 수정할 수 없으니까 행태를 가지고 적발을 하되 그거에 대한 형량,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것은 판례가 좀 쌓여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실행이 되면서 보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 이 LG화학에서 벌어졌던 실험실 폭발 사고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요. 이런 겁니다. 2019년도에 LG화학의 의뢰로 실험을 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3명이 들어가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LG화학에서 상당히 비싼 변호사, 김현장 애들을 썼다. 근데 이게 2019년도 5월 13일 오후 2시 27분에 충북 제천에 있는 공장에서 LG화학 석유화학연구소가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LG화학 소속 연구원이 3명이 화상쇼크로 돌아가셨고, 그때 생존했던 유일한 연구소장은 신체의 49%의 산도니까
엄청나게 생각해 폭발하고 이 화학물질 집었으면은 사실은 그, 안 돌아가신 게 사실은 천운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실험을 외부 업체의 공장을 빌려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작은 어떤 그 실험실 단위에서 한 게 아니라 500리터 큰 규모의 반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리고 LG화학 이놈들은 형사사건에서는 김앤장 법률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그러니까 센 놈들을 다 갖다 붙인 거죠. 돈을 쳐바른 거죠. 그래서 LG화학 법인과 LG화학연구소, 석유화학연구소 이쪽은 이제 무죄가 확정된 건데, 그 무죄가 사실은 일종의 뭐라고 하나, 원인 불명.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거죠. 화학 물질이 폭발하거나 반응이 급속 반응한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학자, 화학 박사 아니면 화학 전문가들한테 감정을 의뢰하고 증언을 받고, 그런데 LG화학을 상대로 누가 화학 관련된 전공자가 증언을 해주겠느냐. 소위 말하는 의사들의 의료 과실을 다른 의사가 그 증언 감정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것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도 화학과를 나왔지만 화학 쪽에 밥 먹고 사는 애들이 좁아요. 그런데 만약에 LG화학에 반대되는 어떤 증언을 했을 때, 그게 뭐 화학과 교수든 화학과 연구원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LG화학이 사실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형사적 책임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엄격한 입증, 증거. 그러니까 분명히 의심은 가도 입증할 방법이 없거나 불분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LG화학의 대진의 석유화학연구소에서 화학물질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작은 실험실 단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큰 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되게 당연하죠. 요만한 데에서 작은 양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LG화학이 그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 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연구소가 보유한 500리터 대형 냉장고, 반응기와 조작 담당자, 이거 말하자면 그 반응 어떤 플라스크 같은 큰 어떤 반응 수조 같은 거예요. 그걸 작동할 수 있는 직원을 일종의 외주를 준 거죠. 그러니까 외부 연구소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화상을 입었다는 그분, 그러니까 LG화학 연구원들하고 이 외부 연구소에 같이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전에 10시에 시작한 것이 오후 2시 27분에 대규모 폭발로, 그 외주 연구소장은 생존했고요. 이 사람 말은 이거죠. LG화학 연구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3명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작업 기획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달리 특정 화학물질을 이렇게 반응기에 촉매로 투입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응 물질이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것을 섞어서 반응을 보자고 한 건데, 근데 그것은 실험실 단위에서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그건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촉매라는 것은 반응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빠르고, 왜냐, 어차피 그 생산물이라는 것은 느리게 반응하는 의미가 없죠. 빨리 해서 빨리 생산이 돼. 근데 문제는 그 촉매가 제어가 안 되면은 빨리 되면 터지는 거예요. 더 빨리 되면, 우리가 불이 나는 것은 불이 나지만, 불이 나는 건 천천히 반응하는 거죠. 빨리 반응하는 게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촉매가 실제로 어떤 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
기초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원청의 연구원들이 투입해달라고 해서 아니 안 된다. 근데 LG화학 쪽에서 안전성 확인됐으니까 괜찮다라고. 근데 이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걸 얘기했던 3명은 죽었고 문서는 없고 그래서 30분 만에 반응기 온도가 432도니까 그냥 팡 터진 거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LG화학 연구원은 셋이 죽었고 사실 그 뭐 터져갖고 남아있는 흔적이라고는 화학 물질과 화학 반응 물질과 이런 거죠. 문제는 촉매를 추가 투입하라는 걸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살아남은 외부 연구소장의 주장인데 실제로 촉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촉매는 괜찮은데 반응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터진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반응은 제대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소가 배출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안 터졌는데 수소 배출에 대한 어떤 뭐가 문제가 돼갖고 수소가 차갖고 터졌다. 근데 수소는 찼지만 거기에 어떤 점화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소는 배출돼도 점화원이 없어 터지지 않는 거거든. 그 점화원은 누구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 판결문에도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조작 과정에서의 개입, 과실. 수소 배출이 아닌 어떤 이유, 점화원은 뭐인지 이런 것들이 밝히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밝혀진 게 없는데 꼭 LG화학에서 촉매를 넣어서 해서 실제로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확정할 수 없다. 형사 사건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실험실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을 반응기 수준에서 했다는 건 마찬가지 맞는 거고 팩트고 거기에 촉매를 넣은 것은 촉매를 이 외부연구소장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가져왔으니까 넣겠죠. 그럼 당연히 LG화학의 연구원이나 LG화학이 무슨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 책임을 못 묻는다는 거예요. 다만 같은 사람이 민사로 제기한 건 이겼어요. 분명히 민사 법원에서는 분명히 잘못은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참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화학 관련된 부분도 이 LG화학이 무죄가 됐다는 게 찜찜합니다. 분명한 것은 LG화학에서 무엇인가를 어떤 잘못을 한 건 맞아요. 민사소송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1심 법원에서는 LG화학 측은 파일럿 실험 전에 촉매의 투입량과 투입식의 방법 등을 결정했을 텐데 실험 당일날 갑자기 투입량을 변경했다고 하는 게 이 외부 연구소장 진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 LG화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거 되니까 이거 되지 않겠어? 라고 갑자기 변경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진술한 지금 다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배척한다. 아니 거꾸로 돼야 되죠. 사실 이 투입량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LG 원청이니까. 거꾸로 A가 다친 사람이 자기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 책임을 아니 LG화학 연구원들이 있는데 또한 여기서의 문제는 이 다친 사람이 서 있던 그 자리를 보니까 반응기 내부 상황을 자세히 보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촉매 때문인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촉매를 넣고 빼고의 결정권은 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LG화학한테 있는 거죠. 그죠? 원청이니까. 그래서 판사라는 인간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사실 이거는 김앤장 애들 얘기겠죠. 분명히 촉매로 인해서 터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명백히 입증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또 화학공학과 교수가 또 의견서를 넣는 거죠. 뭐라고 하나. 보통 반응의 온도 변화가 통상적인 폭주에 의한 걸 보기 어렵다라고 한마디 쓱 해주면 아니 생각해 보면 반응의 온도 변화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예?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폭주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고 마치 그 법의관 진짜 그 양아치 같은 법의관들이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영악한 김앤장 변호사들이 봐봐라 이것도 가능 이것도 가능한데 응? 이거는 꼭 이거 책임질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어쨌든 2심 3심은 논리상 맞아요. 그런데 화학 반응의 전체적인 그리고 화학 반응을 외주받은 외부 연구소의 권력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 화학 반응의 전체적인 폭발의 어떤 메커니즘에 그걸 잘 모르는 판사가 판결한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의심은 가는데 명확하지 않다. 근데 화학 반응은 그 의심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요소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뭣도 모르는 법률가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느냐?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살아남은 사람이 LG화학 측에 손해배상을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의료사고든 어떤 전문적인 어떤 감정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어떤 대학의 화학공학과라는 교수 걔 말고 다른 애들의 자체적인 어떤 의견을 들어봤으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전 크게 이런 화학 반응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화학과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률가들의 장난이다. 특히 김앤장 같은 애들인가 판사의 장난이다. 그리고 검사회가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근데 사실은 검사를 욕할 것도 없는 게 검사라고 해서 다른 화학공학과 교수들한테 이런 감정을 의뢰 안 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거는 사실은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산재 사고, 화학 공장이든 어떤 공장이든 입증할 수가 있느냐? 입증 못하죠. 그럼 결국은 그냥 원인 불명으로 그냥 회사나 법인의 책임은 없고 하청이나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제가 전혀 문외한으로서 화학의 문외한으로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LG화학을 내가 그냥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심이 LG화학에서 저한테 뭐라고 시비 걸어도 할 말이 없지만은 전반적인 맥락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LG화학 얘네들은 자기네 연구원들이 3명이나 죽었지만 어쨌든 형사적인 책임은 벗어난 건데 최소한 그 죽은 LG화학 연구원 3명의 가족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것은 책임이 없는 거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 없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죽은 LG화학 연구원들한테라도 좀 가족들한테 좀 충분한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LG화학이. 근데 이거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형사재판 유죄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화학 전문가들이 당연히 안 해줄 거니까. 그리고 감식을 한다 한들 국가서 이런 애들이 그 국가서의 화학 전공한 애들은 거기 그 이해관계에 자유롭습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미국의 환경소송이라든가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그런 거 영화 보고 많은 환경소송을 보면 양심적인 화학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전적으로 사실은 이게 진짜 우연히 아니면 진짜 뭐 어떤 전혀 모르는 요인으로 발생해서 LG화학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LG화학이 억울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자기 연구원 3명 실행됐고 또 외부 연구소장은 반이 나갔으니, 그러면 차후에는 LG화학이 저도 좀 더 엄밀하고 좀 잘 통제된 그런 어떤 우연적 요인도 잘 통제되게 사고가 안 나게끔 해라. 그럼 자기 연구소에서 하든가. 왜 외부 연구소에서 통제가 안 되는 요인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건 분명히 LG화학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산재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 가보겠습니다.